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찬 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0년 1월 1일 저녁 8시 37분입니다. 2020년 경제는 들어 두 번째 찍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 제약바이오 회사 중 하나인 ST큐브에 대해서 함께 뽀개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 뽀갠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좀 거북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영상을 보면서 좀 가볍게 듣고 그냥 이 영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좀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강한 느낌을 주는 뽀갠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이어서 말씀드리면서도 뽀갠다라는 단어를 계속 수시로 말씀드릴 건데 오해 없이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그냥 듣고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안의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는요. 자, 그렇다면 ST큐브에 대해서 한번 뽀개보는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가지 순서에 따라서 이 ST큐브를 좀 뽀개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첫 번째는 기업 소개 및 주요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 재무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12개월 사이 공시 분석한 걸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는 이슈 및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최종 결론을 낼 거예요. 네, 당연히 제가 직접 분석을 했으니까 제 의견이 100%가 들어갈 겁니다. 요새 던질까 말까 이렇게 노래하면서 되게 이게 유행이던데, 정말 이 회사를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물려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를 얼마나 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이 이 최종 결론 타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기업 소개 및 주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ST큐브는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IT 부문과 BT 부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마디로 사업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IT 부문으로는 CCTV용 렌즈 부품 원자재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BT 부문으로는 면역 치료제 시장을 직접 타겟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와 그리고 자가 면역 치료제, 그리고 염증성 질환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약 개발 플랫폼 통해 개발을 진행하는 회사가 이 ST큐브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이 회사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먼저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 오너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실예로 들어보면은 신라젠이라든지요.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정말 주식을 장내 매도해서 집을 샀다, 고가의 저택을 샀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하한가 가기도 했고, 또한 대부분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주가가 좀만 오르기만 하면은 정말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도해서 주가가 하한가 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 ST큐브는 없었는지 한번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현진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먼저 대주주가 시간 외에서 지분을 줄였거나 장내에서 지분을 줄이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현진은 녹십자셀의 전 대표였고요. 또 녹십자셀을 매각한 후에 인수한 회사가 이 ST큐브라고 합니다. 즉 이 ST큐브의 오너 리스크는 제가 보기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주요 기술로는 미국 대표적인 암 전문 병원인 MD-ACC 공동 연구로 탄생한 ST 그리 타겟 등이 있고, 이 기술로 또 면역 항암제와 자가 면역 치료제, 염증성 질환 등에 적합한 이 신약 후보 물질 발굴하고 그에 맞는 항체 개발과 또 항체의 특징을 또 최적화해 준다고 합니다. 기업 소개와 또 주요 기술로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재무 상태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는 재무 상태는 2019년 9월 달에 나온 재무입니다. 한마디로 제일 최근 거라는 거죠.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이런 결산 보고서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한마디로 2019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총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난 제30기 대비해서 제31기 3분기에서 한 350억 가까이 좀 줄었습니다. 매출액이 한 350억 가까이 좀 줄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자산 총계도 매출액 줄었으니까 당연히 줄게 되죠. 근데 부채 총계는 좀 늘게 됐어요.
네, 제 30기 대비해서 31기 3분기에 부채 총계는 좀 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재무 상태는 좀 기업 분석을 해야 되니까는 안 넣을 수가 없어서 넣게 됐는데, 저는 이 재무대로 흘러가는 시장이 재무대로 좀 재무가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재무와 상관없이 네, 정말 모멘텀이나 또는 이슈거리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한마디로 정직한 주식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재무만 따지고 회사의 주가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네, 5만원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10만원, 15만원대 바로 갔어야 되죠. 그리고 이 ST큐브의 재무보다 더 안 좋은 회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인 HLB나 신라젠, 헬릭세미스 등이 있습니다. 네, ST큐브 요 재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회사의 12개월 공시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똑같이 정말 3월 달에 외부 회계 법인 통해서 결산 보고서 제출하고 적정 맞고, 그리고 반기 보고서 8월 달에 내서 또 적정 맞고, 근데 7월 달에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 넣게 되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최대 주주가 바이오메디컬 홀딩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바이오메디컬 홀딩스의 대표이사가 정현진입니다. 즉 ST큐브의 대표이사랑 동일인이죠. 한마디로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날 전혀 주가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회사의 이슈 및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니까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항암제 개발 사업이 좀 어떤 건지, 즉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업이 좀 어떤 건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루할 수 있어도 이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좀 단어들도 어렵고 그리고 용어들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네,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네,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 같은 경우는 이 체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 및 분할해서 자라난 것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의 발병 원인은 뭐 흡연, 음주 및 환경적 요인 등이 현재까지 규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암의 원인 규명과 그리고 암세포 발달에 필수적인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 그리고 분할 과정 또한 지금 현재는 규명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RNA라든지 DNA 해독 기술과 같이 이 과학 기술 발달로 암세포에 대한 연구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암세포에 대한 이해가 지난 시간에 대비해서 현재 이해가 조금씩 더욱더 깊어지면서 이 항암 치료의 기법 또한 과거와 다르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주요 항암 치료 기법이 암세포와 체내의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이 화학제의 투여 혹은 암세포 자체를 체내에서 떼어내는 수술 및 방사선을 활용한 암세포 사멸이었다면, 즉 한마디로 굉장히 과거의 항암 치료 기법은 아주 단순했던 거죠. 암세포랑 체내의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화학제를 투여했거나 암세포 자체를 체내에서 떼어내는 수술이거나 방사선을 활용한 암세포 사멸, 즉 한마디로 항암제를 죽이기 위해서 즉 암세포 자체를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과거엔 그런 기술을 이용한 암세포 사멸이 있었다면은 이 암세포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세포 발달 과정에 참여하는 세포 발달 기전 및 이 세포 사멸, 촉진 기전을 타깃으로 하는 지금 현재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표적 항암제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노바티스와 로슈 그리고 머스크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도로 좀 활성화가 됐습니다. 표적 항암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허셉틴과 글리백 등을 들 수가 있고요. 현재 이와 같은 표적 항암제가 항암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로슈 그리고 머크 등 이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제약 바이오 회사가 현재 표적 항암제 연구소 면역 조절 항암제, 즉 면역 항암제라는 신개념 항암제의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가 이 방사선 치료와 수술 화학제가 모두 암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기법이었다면, 이 면역 항암제라고 불리는 이 면역 조절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집중해서 면역세포에 의한 종양세포 자연 치료에 초점을 맞춘 항암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면역 항암제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집중해서 면역세포에 의한 종양세포 자연 치료에 초점을 맞춘 항암제입니다. 이 차세대 항암제, 즉 항암 치료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흑색종이라는 겁니다. 흑색종에 대한 생존율과 치료 확률을 기존의 치료법, 즉 표적 항암제에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좀 향상시키면서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차세대 항암제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흑색종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암에 대한 적용을 위해 임상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ST큐브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ST큐브가 주로 주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면역 항암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는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ST큐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2월 2일 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이 ST큐브는 기존 면역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한 신약 후보 물질인 STT-003 항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ST큐브는 다국적 제약사와 STT-003 항체에 대한 물질 이전 계약 MTA를 체결하고 1년간 공동 연구 진행한 결과 이 면역 항암 물질인 STT-003 항체와 그리고 이 회사만의 PD-1이라고 하는 폐암과 두 경부암에 사용하는 PD-1 그리고 PD-L1, 폐암과 방광암 등에 사용되는 PD-L1 계열에 작용하는 항체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 ST큐브 이 회사에 따르면은 12월 2일 기사에 따르면은 대장암 세포를 주입한 지에 STT-003 항체와 PD-L1 항체를 병용 투여한 동물 실험에서 이 9마리 중에서 4마리의 종양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양이 사라지지 않은 5마리의 쥐들도 종양의 성장이 현저히 느려져서 두 항체가 명확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STT-003 항체 투여 시 암세포 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이 STT-003 항체는 이 학계에서도 좀 알려지지 않은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즉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신약 후보 물질에 속한다고 하는 거죠. 이 STT 항체가 이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처방이 가능한 잠재적 환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란 소식에 12월 2일 상한가 같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STT-03 쥐 9마리를 대장암 세포를 주입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STT-03과 PD-L1을 병용 투입해서 이 9마리 중 4마리가 암세포가 사멸된 걸 발견했고요. 나머지 5마리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STT-03과 이 PD-1, PD-L1이 약효가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간 거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큐브 저는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과거에 머니투데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라고 해서 일주일에 2개씩 생방송으로 종목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종목 수익률이 엄청났었는데 그때 그 기분으로 종목을 추천한다면은 이 ST큐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시드리는 매수가는 11,000원에서 만원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는 18,000원,
이 차는 2만원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말 메이저급의 어떤 유사투자 자문 회사의 영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광고라고 하면서 무료 체험 희망하는 사람들은 번호 하나 띄우면서 숫자 1로 답장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치사하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매수해서 수익 보시면은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ST큐브 매수가는 제가 해드리는 매수가는 11,000원에서 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8,000원, 2차 2만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ST큐브는 여러분들 던지지 않고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매도하지 않고 홀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도 제가 제시드린 진입가, 즉 매수가 밴드에서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추가 매수가는 11,000원에서 만원 사이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17,000원에서 18,000원, 그리고 2차는 19,000원에서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으로 세팅해서 이 ST큐브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진입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 줄 수도 있죠. 그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2월달에 최고주가 28,600원 찍고 나서,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에 주가 11,450원입니다. 정말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요. 근데 지난 1년 사이에 제약바이오, 2019년은 제약바이오가 정말 악재밖에 없었던 한 해였죠. 2019년 3월에 코오롱 티슈진 사태로 인한, 인보사 사태로 인한 코오롱 티슈진 거래 정지, 그리고 HLB, 한미약품, 그리고 신라젠, 헬릭스미스, 메지온까지, 네, 그리고 중소형 제약바이오사인 셀루메드가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으로 거래 정지. 네, 한마디로 제약바이오 굉장히 암울했던 한 해가 2019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빠진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ST큐브 같은 경우는 동종 회사인,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동종 회사인 신라젠이라든지 또는 그 외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네, 이 회사는 대주주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28,600원까지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8,000원에서 2만원까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절가만 9,200원 세팅하고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웅 전차남 추천주, 네, 정보 체험 희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010-8673-4901로 ST큐브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ST큐브 매수하신 분들도 ST큐브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ST큐브 매수하신 회원님들이 계신 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그리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바로 초대는 해드리지 않고 직접 전화 드려가지고 장난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ST큐브 분석 영상 통해서 투자 참고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